자,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윤현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해외 소식.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먼저 세계 코로나 소식입니다. 네. 이 백신으로 인해서 조금 잠잠해지는 듯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재확산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먼저 빠른 백신 접종을 앞세워서 실외와 실내 모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가장 먼저 해제했던 이스라엘은 원래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 15일 39명이었는데요. 21일에는 125명으로 증가하면서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정부는 국민들에게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또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다시 써달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또 러시아 역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 모스크바의 확진자의 약 90%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모스크바시는 백신을 접종했거나 코로나19 음성 판정자 또는 완치자에게만 식당과 술집 출입을 허용하는 등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또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성인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해서 코로나로부터 독립을 축하하자던 미국은 델타 변이가 백신을 맞지 않은 18세에서 26세 사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으면서 백악관은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영국 역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될 것이었는데요. 이 다음 달 19일로 다시 연기를 했습니다. 또 다음 달 개최를 앞두고 있는 도쿄올림픽 역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 관중을 수용하는 대신 주류 판매는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지금 세계적으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하던데요? 네, 인도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 보건당국은 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델타 플러스 변이가 보고됐다고 어제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힌두스탄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라제시 부샨 인도 보건가족복지부 차관은 이 기자회견에서 인도를 포함한 미국, 영국, 러시아, 포르투갈, 또 스위스, 일본, 네팔, 중국 등에서 이 델타 플러스 변이가 발견됐다면서 인도에서는 마하라슈트라주 등 3개 주에서 22건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큰 인명피해를 본 인도 정부는 백신 접종을 계속해서 가속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성인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21일 인도에서는 하루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860만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백신 재고량이 충분치 않아서 이런 접종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는데요. 이 인도는 세계 최대의 백신 생산국이지만 현재 성인의 5.5%만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맞았습니다. 이 수도 뉴델리는 현재 속도라면 모든 성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기까지는 1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에 또 다른 그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이 되다 보니까 이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이게 언제쯤 끝날지, 안 그래도 그 인도가 지금 코로나19에 되게 취약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인도 보건가족복지부에 따르면 어제인 23일 오전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002만 8,709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로써 인도는 미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누적 확진자 수가 3천만 명 이상을 기록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참고로 누적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미국의 이날 누적 확진자 수는요. 3,443만 4,803명이었습니다. 네. 참 이 바이러스도 이제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앞에 플러스가 붙기 시작하네요.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변이 참. 바이러스인데 그것에서 또 변이가 된 바이러스예요. 걱정입니다. 자, 끝까지 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코로나19 소식이었고요. 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다음 소식은 쿠데타 5개월째로 접어드는 미얀마 소식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도심에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오전 8시쯤 미얀마의 제2도시인 만달레이에서 군인들이 무장 시민들의 은신처를 급습했습니다. 이 숨어있던 시민군이 거세게 저항했고요. 1시간이 넘는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과정에서 정부군 2명과 시민군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미얀마 군정은 시민군 8명이 사망했고 또 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현재 미얀마는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군과 반군 간의 교전이 치열하게 이어지고는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서 이뤄진 교전은 쿠데타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도심 교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얀마의 양곤 등 다른 도시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기습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미얀마에서는 지난 20일 청첩장을 돌리던 신랑이 군경에 총에 맞아 숨지는 등 여전히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들에게 군정이 유혈 진압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시민들은 여전히 곳곳에서 게릴라식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달에만 최소 32명이 추가로 사망하면서 군경의 총에 희생된 시민은 모두 873명이라고 인권단체 정치범 지원협회가 밝혔습니다. 네. 이거 뭐 계절은 여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미얀마, 그러니까 버마였죠 이게 미얀마가 네. 옛날에 이 미얀마에는 봄이 아직 더디게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깜깜하네요. 자, 다음 소식도 홍콩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홍콩 시민들이 빙과일보의 신문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어떤 시민들은 한꺼번에 수십 부를 사가기도 했는데요. 이유는 홍콩의 반중 매체인 빙과일보가 이번 주 발간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빙과일보의 모회사 넥스트 디지털 이사회는 짧은 성명을 통해서 빙과일보의 폐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제는 빙과일보의 온라인 TV 뉴스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홍콩인 여러분 건강하세요.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 앵커의 이 말을 끝으로 중단됐습니다. 온라인 영문판도 업데이트를 끝낸다고 공지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 빙과일보는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의류 브랜드인 지오다노를 창업한 사업가 지미라이가 1995년 6월 20일에 창간을 했고요. 이 종북 공산당을 비판하고 홍콩의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해온 대표적인 반중 성향 매체로 경찰의 폭력 진압과 송환법 제정을 비판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빙과일보의 사주인 지미라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감이 됐고 또 최근에는 2년 전 기사의 내용을 문제 삼아서 편집국장 등 간부들도 체포됐는데요. 이 라이와 회사의 자산들도 동결되면서 직원 월급 지급도 어려워졌습니다. 이 독자들이 구매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폐간을 막기에는 역부족인데요. 이 미국 국무부 역시 빙과일보의 간부 체포를 규탄하면서 적방을 촉구하고 또 시민들 역시 언론의 자유를 외치면서 거리 시위에 나섰지만 중국 정부는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면서 반박했고요. 또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 역시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홍콩은 오는 30일 보안법 시행 1년, 또 다음 달 1일에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이 홍콩의 민주진영이 존폐기로에 놓여 있는데요. 이 빙과일보에 남아있는 직원들은 신문이 폐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하기로 맹세했다면서 오는 26일자까지 신문이 정상 발간될 수 있도록 분야를 넘나들면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참 홍콩도 답답하고 미얀마도 답답하고 참 네. 예, 잘 좀 어떻게 좀 해결이 돼서 그 나라의 국민들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예, 네. 참 안타깝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끔찍한 전쟁 범죄를 일으킨 것이 수치스럽다면서 최근 과거 나치 피해국에 사과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나치의 소련 침공 80주년을 맞아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자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러시아 현지 시간으로 22일 크렘린궁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치 정권에 의해 시작된 전쟁이 가져온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고통에 공감한다고 표명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의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 독일과
러시아 양국 모두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메르켈 독일 총리는 대국민 팟캐스트에서 나치 독일의 구소련 침공이 곧 80년째를 맞는다면서 독일인에게 이날은 수치스러운 날로 생존자들에게 겸허히 고개를 숙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나치 독일은 1941년 6월 20일 소련을 침공을 했고요. 또 2,700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러시아 역시 이날을 러시아판 현충일인 추모와 애도의 날로 지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같은 지금 같이 들으시면서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일본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네. 일본이 제발 독일의 발톱만큼만 좀 따라가 준다면은 좀 지금보다는 더 좀 서로가 행복할 텐데 네. 좀 한숨이 나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도 뭡니까 러시아 쪽이 됐든 어디가 됐든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은 자기들이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성하고 어떤 거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감. 일본은 네. 그런 자신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일본이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지 않을까. 국군이 뭐 기운 지가 한참 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본이. 네. 참 이 독일 얘기 듣다 보면 계속 일본 생각이 나서. 자, 아무튼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였습니다.